다만 이제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1년에 이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회복 기조가 깨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늘 월요일 아침에 진행하던 국내 투자의 정석을 오늘은 녹화로 일요일에 미리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시간 변경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증시 하락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 점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장 영향과 우리 시장 관점, 그리고 투자 전략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잘 버무리셔서 내일 적절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단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간략한 해석들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이 부분과 그래도 한 주를 또 여니까 주간 일정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긴급하게 일요일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투자의 정석 늘 하던 대로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미국 시장의 흐름 긴급 점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훑어봤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증시, 미국 증시 급락을 했죠. 표면적으로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경기 둔화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폭된 하락의 하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또 급락의 이유가 어찌됐든 경기 둔화 이유, 이렇게 좀 만만치 않은 이유로 들리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상황처럼 분명히 느껴지는 건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이게 고점이지만 이게 돌파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깨름직했던 부분이 그냥 맞아 떨어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점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급락이지만 아직까지 변곡점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상승세를 보이던 종목들의 단기 상승 추세에 대한 상실이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맞고, 이들에 대한 상승 개연성이 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단 현 시점에서 상승이 아니라는 상황인 거지 본격적인 하락 위험의 증폭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존에 지수가 고점이지만 상승 전환을 낙관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더 확인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즉 우리의 기존 관점에 더 유사한 하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하락의 형태가 급락의 형태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에 관해서는 주말 사이에 좀 자세하게 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씩 근거를 들어서 종목별 흐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너무 심각한 하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 영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당연히 이제 심정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겠죠. 네,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 요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작용점은 어딘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면 그냥 반도체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부진 반도체들도 전반적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고, 그래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은 램리서치 같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상승 전환 개연성이 다시 사라져 버리는 그런 하락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금요일까지의 흐름에서 보면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의 중심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지수 게임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회복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글로벌 부진 반도체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에게 주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해석을 했지만 우리의 해석과 다르게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하락 추세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장세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저의 해석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정체를 확인시켜준 하락이었지 본격적인 하락 위험이 증폭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알파 장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 영역은 그러니 본격적인 하락 상황이 없는 상황이니까 큰 영향이 알파 장세까지 영향을 주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부터 이제 또 차곡차곡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상승 분위기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금요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뭘 체크해보자고 했냐면 삼성전자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지수 게임이 있을 거냐, 아니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의 랠리 전환이 나타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회복 이상의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중심의 반도체 랠리는 없었고, 오히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부진 종목들, 2차전지, 뭐 소재, IT, 뭐 내수 유통, 이런 종목들에서 강세가 있었다라는 점이 금요일날 최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알파 중심의 시장이라는 거고요. 또 실제로 알파 장세 시장 그 이상을 해석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변화지구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한 꼭지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알파 대형주 큰 변화 없는 종목별 등락, 요 흐름이 이제 금요일날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또 가장 부진했던 조선주를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같은 조선주 같은 경우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가 약세가 조금 많았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상승 탄력의 둔화 정도로 보여지는 약세 형태이지 그 이상의 상승 기조의 완전 상실 같은 그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알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냥 등락이 엇갈리는 흐름들,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상승 강화 없이 등락이 엇갈리는 흐름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동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흐름에서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을 찾아보자면, 그동안 쭉 보면 알파 대형주 중에서도 하루는 이 주식 이렇게 상승세가 강화되는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정도가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방산, 엔터, 변압기, LS 일렉트릭, 건설,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변압기에 관련해서요, 미국 이야기지만 우리 시장한테도 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 부과는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예를 한 거지 관세 부과 자체는 취소된 게 아니고 어차피 한 달 후에 관세 부과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전에 제가 SMR을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의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변압기 장비 수입이 약 32%를 차지하고 한답니다.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고전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중국과 변압기에 관련해서는 이 중국과 멕시코의 비중이 꽤 높은 사업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과 멕시코의 관세가 매겨지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물론 변압기 같은 경우가 좀 신뢰성 테스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소요되는 그런 물품이다 보니까 공급 업체의 전환이 그렇게 쉽게 되는 산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관세로 인해서 멕시코와 중국의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찌됐던 우리한테 어떤 관세를 이후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FTA 비관세 국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변압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후에 미국과 협상만 잘 되면 굉장히 유리한 문이 열려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 또 관심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변압기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상교역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이제 좀 시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알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승 강화가 나타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상승 기조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가 유축된 심리가 내일 같은 경우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추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제 생각엔 처음부터 이렇게 쫄아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회복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회복 랠리 중심으로 실제로 반도체가 이어지면서 지수 랠리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글로벌 부진 반도체가 상승 전환하게 되면서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의 일종의 랠리가 나오면서 지수 게임이 나타나느냐, 이것들을 좀 잘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계속 그런 말씀들을 금요일 아침까지도 나누었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보니까 금요일 날 하이닉스도 하락이었고 한미 반도체도 하락을 보이면서 상승 전환 개연성들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1년의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 금요일까지의 우리나라의 흐름에서도 삼성전자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흐름이었지, 어찌됐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동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을 보였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는 영향 자체는 오히려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흐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1년의 이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회복 기조가 깨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회복 기조의 랠리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정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무조건 회복을 할 거야 라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판단하기에. 어찌됐든 내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회복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 회복 랠리 자체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요, 금요일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 즉 2차전지, 소재, IT, 내수유통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상대적, 절대적 강세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정말 중장기 하락 추세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장을 해석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들의 중장기 추세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보게 되면 2차전지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있었지만 본질적인 추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별 흐름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매 주체가 바뀌는 누적 거래량, 매매 주체가 바뀌는 흐름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누적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누적 거래량이 이렇게 누적 거래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는 이렇게 부진했지만 소재 섹터에서 일부에서는 조금 추세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현대제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일종의 반전이 나타나고 있고 일정 정도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소재 섹터에서도 현대제철 하나 정도에서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현대제철의 이런 급등에 주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수유통에서도 좀 유달리 강한 회복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 롯데쇼핑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반전이 일단은 일정 정도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통 전체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유통 섹터에서도 다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분명하게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부진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아주 일부에서는 변화 시도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완전한 변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럼 이런 흐름들이 왜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어찌됐든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들이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먹을 종목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변화 상황들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 이제 밑에서 겨우 이제 반전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전체에 약간의 위험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 빠르게 그 흐름들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보다 이렇게 조금만 올랐던 주식들이 시장 전체에 충격이 있을 땐 더 많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펀더멘탈 상의 뚜렷한 변화를 가진 채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반락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꼭지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의 흐름들을 놓게 보게 되면 단기에 상대 강세가 막 좀 이쪽 종목도 있고 이쪽 종목도 있고 뭐 부진 종목도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부 흐름에서 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알파 중심,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알파 중심, 알파 대형주, 개별 대형주의 중심의 시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투자 관점도 알파 대장주를 중심에 놓고 보는 투자 관점은 여전히 유효할 듯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부진 종목군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면 되게 많이 이제 탐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들 접근하시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시장 전체에 충격이 오게 되면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계속 알파 대장주 중심의 투자 관점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파 대장주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각자의 좋아질 만한 펀더멘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하락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알파 중심의 투자 관점은 그래도 월요일날 일단 가지고, 알파는 여전히 괜찮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일단 출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작은 기대, 이런 작은 예상보다는 결국은 대응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대장주가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출발은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알파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녹화로 일요일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월요일날 시작할 때 도움 되시라고 찍는 방송이니까 주간 일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경제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핵심은 금요일날 발표되는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CPI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일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반응만 보이고 말아버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CPI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은 맞지만 CPI하고 PCE를 구분하는 이 구분점의 차이 때문에 CPI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온 그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CPI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PCE에서는 얼마만큼 물가의 안정이 나오는지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PCE까지도 물가의 위험 요소를 더 부각시키는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매크로 위험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수적인 관점을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또 실적 이벤트도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면 목요일 새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그래도 엔비디아는 반도체 다 아시는 종목이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시장에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세일즈포스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종목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실적 발표 이벤트로도 중요한 한 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주 중에 하나인데, 같은 날 실적이 그렇게 중요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난주 후반부터 매크로 전체가 좀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위험 심리가 증폭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통화 정책에 어떤 어떤 변화 징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및 전략 말씀드리면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 충격 있었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하락 추세 위험 상황으로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파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 이 테두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테두리로 시작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략 수정 없이 그냥 주식 비중 40% 알파 중심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시작과 동시에 뭔가를 바꿀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까리한 점, 가장 애매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지금 회복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복 랠리에도 미국 증시의 약세가, 미국 증시의 상승 전환 실패가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회복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모르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미국 시장 약세에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회복 랠리까지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그전에 소심하게 전략을 조금 수정했잖아요. 원래 알파 중심의 30에서 반도체 지수를 10 정도 소심하게 대응하는 전략 수정을 했었었는데 삼성전자의 회복 랠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마감되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뭐 이쪽 부분들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게 내일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변경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우선 아침에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변경 포인트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알파 대장주가 지금 생각은 충격받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충격이 있으면 이 부분도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알파 종목들 같은 경우 높은 수익률을 제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셀사인 변곡점이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긴급 점검을 통해서 미국 증시도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 영향 분석도 했고 전략까지 수립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재방송 재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내일은 아침 저녁 방송, 그러니까 아침에 국내 투자의 정석, 저녁 글로벌 투자의 정석 모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화요일날 아침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의 정석이 정기로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늘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참고 삼으셔서 오늘 일요일 남은 시간 좀 고민 많이 하시고 적절한 전략 수립하셔서 내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적절한 대응을 저는 이 자리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